자,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우리나라와 가까운 나라들입니다. 방금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교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가장 큰 것은 삼국 미세먼지 해결 방안. 지금은 또 뭐가 있겠어요? 코로나19 방역이 우리나라 K방역이라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지. 거기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한국이 했는지 물어보고 배워가고, 또 우리나라부터 키트도 수입해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협력, 고춧가루, 항염, 킹크랩 등 수입 등이 있겠고요. 문화적으로는 합작 애니메이션, 문화공연 등이 있었다. 또 BTS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나 중국에 가서 많이 공연도 하고요. 베트남 가서도 하고, 러시아 가서도 하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하죠. 미국에서도 하고, 브라질 가서도 하고, 그죠? BTS 하니까 딱 거기에 쳐드네, 그죠? 자, 공부할 내용.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는 어느 나라가 있을까? 일단 북한하고 맞서는데 대립하는 경우가 많죠. 그때 항상 우리 편이 되어는 건 아니지만, 항상 우리 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방 친구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죠? 미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먹고 사는데 옷도 입을 수 있고 하는 것은 다 석유화학 제품 때문이죠. 석유를 어디에서 수입을 해올까? 중동 여러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사우디아라비아죠. 이란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한국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참가를 했었고, 좀 지나서 다른 나라에서도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었어요. 어느 나라 전쟁이었지? 베트남. 요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알아보자.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 한국 회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많이 볼 수가 있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외국인,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또는 국가 간의 외교, 국방위, 그죠? 이렇게 한국의 공장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그 돈을 각 자기 나라에 보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는 우리나라 문화 체험을 하겠다고 와서 한복도 입고 다도 문화도 배우고, 템플 스테이라고 해서 절간에 가서 숙박도 하면서 체험 활동하는 것도 많습니다. 또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유학 활동을 하는 것도 보이죠? 여기 보면 우리나라 친구들 이렇게 있네요, 그죠? 외국 친구들이 있고, 또는 외교부 장관끼리 이렇게 만나서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는 것도 있고요. 외국인 리더들의 문화 체험 관련한 영상 한번 볼까요? 아직도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은 낯선 나라입니다. 장구를 치고 젓가락질을 배우고 외국인 리더들이 직접 체험한 한국은 어떤 느낌일까요? 박수. 한번 영상 보고 싶은 친구들은 유튜브에서 다 많이 찾아봐도 돼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수업 끝나고 궁금하면 패드로 이렇게 자유롭게 보세요. 알겠죠? 학습과 관련된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사실 못 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렇게 유튜브로 자기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 이것은 미국 여행 16일, 미국 서부 여행 4분으로 보기라는 제목의 미국 여행 브이로그야. 한번 살펴봐. 시간 있을 때. 자,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석유는 또 원유에서 뽑아 추출해낸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원유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여러 가지 뭐 등유, 뭐 경유 이런 거 다 뽑아낸단 말이야. 휘발유도 뽑아내고. 그 남은 찌꺼기는 어디다 쓸까요? 석유가 막 끈적끈적한 검은색 액체 고체 덩어리인 거 알죠? 남는 찌꺼기는 어디다 쓸까? 우리가 도로에 까는 아스팔트가 석유, 원유 찌꺼기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남은 그 찌꺼기들을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쓰고 있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10배지만 인구는 약 3분의 2밖에 안 된다네요. 연평균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덥고 건조해요. 석유 자원의 수출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기술을 도입해 국가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가 무한정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돈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쓰는데 다음 세대 또 먹고 살 수 있는데 필요한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활발하게 교류하는 대표적인 동남아시아 국가이고요. 참고로 얘기하면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또 가 있으셔가지고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 선수단을 끌고 좋은 성적을 이끌어서 베트남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뉴스도 많이 봤죠. 면적은 남한의 3배래. 인구는 2배가 많대요. 와, 많네요. 기후는 대체 덥고 습하고요. 남북으로 산맥이 이어져 있고 북부와 남부에는 넓은 평야가 있어서 벼농사가 발달했는데 노동력이 일단 풍부해. 그래서 섬유산업 등 경공업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베트남은 길게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다고 했죠.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을 나뉘어가지고 공산당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체제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자, 베트남에서 이렇게 노동력이 많다 보니까 이 손이 많이 가는 산업, 섬유산업, 무언가를 만들어내는데 옷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어내고 이런데 이렇게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베트남 국민들이 일을 해서 우리가 흔히 사는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게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베트남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면 메이드인 다 비엔남이에요. 그리고 산이 또 이렇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단식 논에다가 벼농사를 지어요. 1년에 2번 아니면 3번을 지어요. 그래서 2모작, 3모작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년에 벼농사 몇 번 지어? 한 번 짓죠. 그죠? 왜 그럴까? 겨울에는 지을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리는 5월 달에 심어서 9월쯤에 추수하죠. 5, 6, 7, 8, 9. 5개월이지. 그죠? 근데 여름에 쑥쑥 자라잖아, 벼가. 그죠? 물도 많아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되고 햇빛도 강해야 잘 자라는데 베트남은 1년에는 여름 날씨야.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세네 달마다 벼가 쑥쑥 자라요. 그래서 2-3번은 짓는 거예요, 1년에. 그러나 쌀은 역시 우리나라 쌀이 맛있어요. 쫀득쫀득하고 찰진다 하죠. 얘네들 쌀은 밥을 풀면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도 벼 품종을 개량을 많이 해서 우리나라의 쌀이 질이 좋다는 건 알기 때문에 다른 동남아시아들도 벼 품종을 개선을 시켜놔가지고 맛있는 벼로 바꿔나가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보면 교과서 77쪽이에요. 자, 우리나라와 관계 깊은 나라와 이렇습니다. 자, 보면 우리나라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세계 83위에요. 한 240개 나라가 있는 거 치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는 아니네요. 그죠? 3분의 1 안에 들어가네. 그죠? 80등 정도 되니까. 지형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고요. 인구는 5천만 명. 세계 28위네요.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은 편이죠? 면적은 80인데 인구는 28이잖아. 그죠? 주요 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휴대전화, 관련 산업, 철강 산업. 기후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타난다는 거하고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엔 춥고 건조하다. 자, 우리나라와 관계가 깊은 나라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조사해보고 두 나라의 환경을 비교해보자 라고 했죠. 자, 우리나라는 조선업, 자동차 산업 이런 게 산업이 발달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렇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관계 깊은 나라가 지금 어느 나라 나왔어.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나왔는데 다른 나라를 조사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는데 우리나라 관계 깊은 어떤 나라는 이렇다 딱 비교 분석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면 됩니다. 이거 수행평가예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와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까닭은 뭘까요? 이거는 이 단원을 공부하기 전에 처음부터 배웠죠? 나라마다 뭐가 달라서? 환경이 달라서. 기후, 지형, 인구수, 주요 산업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교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